물론 기대치에는 못 미칠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선이라는 게 있는데.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2%대 상승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시장이 반등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LG 디스플레이의 주가도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 나오는 저 흐름들은 상승 잉태형 캔들에 가까운 모습이죠. 이렇게 된다면은 오늘 이 상승을 통해서 추가적인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일 종가를 훼손하지 않는다면은 조심스럽게 좀 추가적인 반등을 더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기술적 반등 이상의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시장 자체의 방향성이 하방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이상의 의미를 두기는 어렵겠지만, 대신 그래도 당분간은 좀 이 하락을 만회해주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조금씩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장이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결국엔 이제 종목도 반등 흐름들이 나오게 되는 모습인데요. 일단 오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사실 이평선이나 이런 것들 다 무너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어떤 지지 구간을 잡기가 쉽지 않은데, 주봉상으로 보면 이제 120선이 있는 그런 자리에 와요. 그게 한 17,000원대 정도가 되고, 월봉상으로 보면 20선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일단 일봉상에서는 어떤 포인트가 없지만 주봉과 월봉에서는 나름 그래도 좀 지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이 한 17,000원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17,000원대에서의 앞으로의 어떤 새로운 또 지지 여부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관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어제 급락, 오늘의 하락이, 오늘의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오늘 상승에서 대응할 수 있는 여지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좀 더 추가적인 반등이나 상승 흐름들을 기대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실 거예요. 이 하락이 나오는 이유. LCD 패널 가격, 대형 TV 패널 가격의 하락이 진행되고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건 별로 이렇게 공감하기가 어려운 게 매출 비중이 15에서 20%밖에 안 돼요. 일부 수익성이 감소해도 다른 쪽에서 얼마든지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일단 이거 갖다가 떨어진다라고 하고, 또 하나가 뭡니까? LCD IT 패널 부분. 이 부분들의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출하량이 줄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좀 감소할 수 있다라는 우려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상당히 과도하다라고 보고요. 사실 LCD TV 부분에서의 패널 가격 하락에 따른 수익성 좀 감소는 저는 OLED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커버가 된다라고 봐요. OLED나 이런 부분들이 올해 이제 흑자 전환하면서 어느 정도 저 부분들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 요소에 의해서 최근에 이제 증권사의 어떤 실적 추정치나 이런 것들이 변화가 생겼죠. 근데 그렇다고 적자 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3분기 실적 추정치가 낮아지긴 했는데 영업이익 7천억이에요. 전망치. 2분기에 7천억 벌었고 3분기에도 7천억을 벌 걸로 보고 있어요. 이게 한 7천억대 후반 정도가 예상이 됐는데, 중후반 정도 예상됐는데 7천억으로 좀 낮아졌죠. 이게 적습니까? 제가 이게 만약에 적자가 난다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7천억이 적습니까? 2분기랑 비교해 봐서도 많은 수치고 전년 대비해서도 많은 수치인데, 결코 이걸 가지고 실적이 부진하다라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물론 기대치에는 못 미칠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선이라는 게 있는데, 연간 기준으로 올해 예상되는 게 1조 4천억 원 정도고, PER 기준으로는 5배도 안 돼요. 최근에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지면서 PER이 5배 수준을 밑도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는 결국에 LCD 패널 가격에 대한 하락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핑계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에는 공매도 때문이라고 봅니다. 공매도나 이런 부분들이라고 보는데, 어제도 이제 공매도가 또 늘었죠.
예, 공매도가 또 늘었고 대신에 이제 대차 잔고가 좀 줄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5월 달에 우리가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됐잖아요. 그때부터 대차 잔고가 쉬지 않고 급증합니다. 이게 증가한다는 건 뭐냐면 결국에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주식을 빌려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누가 빌려갑니까? 외국 놈들이 빌려갑니다. 얘네들이 빌려가다가 주식을 찍어 누르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LCD 패널 가격 때문이다 이렇게 붙이는 거고, 거기다 시장까지 안 좋으니까 이런 이제 상황들이 더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 공매도라는 거, 대차나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나중에 빌려갔던 거를 주식으로 사서 되갚아야 돼요. 되갚아야 됩니다. 즉 이게 나중에 환매수돼서 들어오는, 공매도가 다시 환매수돼서 들어오고 대차 잔고가 상환되면서 쇼커버링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온다면 굉장히 주가나 이런 부분들의 어떤 회복력이 상당히 저는 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나 이런 부분들의 순위, 거래소 코스닥 합쳐서 공매도량 제일 많은 종목이 LG 디스플레이였습니다. 최근 석 달 동안 한번 볼까요? 석 달 동안 제일 공매도가 많은 종목, 대한전선 다음으로 LG 디스플레이입니다. 공매도 정말 많죠. 최근 3개월만 해도 이렇게 공매도가 많은데 지난 5월까지 포함하면 더 많겠죠. 여기서부터 공매도가 터져 나왔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평균이 뭐 21,000원 정도의 공매도가인데 지금 14%가 빠졌으니까 이 정도로 수익을 보고 있겠죠. 공매도 쳤던 애들.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이제 주가를 상승시키면서 수익을 받고, 그 다음에 공매도 치고 하락시키면서 또 수익을 보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이 공매도가 쇼커버링 되고 들어오면서 환매수로 이어졌을 때 LG 디스플레이의 어떤 강한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상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LCD 패널 가격이나 이런 것들로 인한 어떤 하락 요인은 일정 부분은 있겠지만은 지금은 그 선을 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사실 뭐 반등을 할 만한 어떤 이제 그런 위치도 아니고요. 기술적인 흐름도 뭐 반등, 요거 반등 나왔으니까 뭐 대응을 해야지 이럴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17,000원대에서의 어떤 지지 여부나 이런 부분들 확인을 하면서 다시금 반등 여부나 이런 부분들, 여기서 쇼커버링까지도 들어오는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저는 한 3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불확실성 털면 뭔가 흐름의 변화가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 달 한 하순 정도의 뭐 실적 발표 있겠죠. 그 부분에서 이제 반전의 포인트가 생기는지 한번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쇼커버링까지 만약에 들어와서 주가를 끌어올린다면은 이게 이제 역헤드앤숄더의 흐름에서 이렇게 돌아나가는 모습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떠한 이런 반전형 패턴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뭐 19,000원대에서 좀 저항을 받고 반등 주고 저항 받고 눌러주면서 뭐 쌍바닥 형태에서 반전의 어떤 뭐 포인트를 만들어 간다거나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후에 어떤 흐름들을 보면서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을 잡아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현재로서는 뭐 오늘 나오는 상승도 기술적 반등의 그 이상의 의미는 없죠. 방향 자체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뭐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만한 어떤 요소는 없다라고 보고요. 좀 더 추가적인 반등이나 이런 상승 흐름들 속에서의 어떠한 그런 흐름들을 보시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대응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RSI 상대 강도 지수도 30 밑에 과매도권이기 때문에 이 과매도권에서 매도하는 거는 조금 더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오히려 좀 더 추가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보시면서 어떠한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뭐 지금은 앞으로는 17,000원대 정도에서의 어떠한 하나의 새로운 지지 구간 형성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역헤드앤숄더로 돌려 나가느냐는 결국에 쇼커버링이 들어오느냐에 달려 있다. 그동안에 공매도 쳤던 양, 대차 나갔던 양 엄청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이제 다시 주식을 사서 되갚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왔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주가 상승에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로 작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17,000원대 정도의 어떠한 이제 하방의 지지 구간을 앞으로 좀 염두를 해두면서 이 구간에서의 하락이 좀 진정되고 바닥을 좀 잘 다져가면서 반등을 다시 한번 좀 기다려 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자체는 뭐 기업의 어떤 가치보다도 너무 저평가돼 있고 이익이 일부 감소한다고 해도 이거는 좀 과도한 수준이다라고 밖에는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시장의 요인도 더해지면서 좀 더 주가의 하락폭이 확대됐지만 뭐 이제 3분기 실적에서 문제 없다라는 걸 보여준다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좀 빠른 회복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낙폭을 축소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상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2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도 자세히 댓글로써 이렇게 적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보편적으로 2종목에서 3종목씩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방문해서 도움 받아 가시면 좋겠고요. 상승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손절이 나가게 되면 그 손절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장중에 리딩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도움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주식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누구나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가운데 테마주 검색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받으실 수도 있고요.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으실 수도 있고 PC 버전은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 시장의 모든 이제 테마를 다 담고 있는 어플이고요. 당일 급등하는 테마주가 뭔지 그 다음에 시장의 주도주가 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런 이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 매매 하시는데 다운받아서 활용하시게 되면은 많은 도움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